네,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네, 잘 보입니다. 소리 좀 꺼주세요. 네. 일단은 저희가 먼저 코딩의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만든 모델을 통해서 많은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디팀의 발표를 맡은 정선교라고 합니다. 지금 바로 서포트 빅토리 머신 축구 경기 디텍션을 기반으로 시청 구조 영상 만들기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원으로는 저를 포함한 창한님, 세아님, 혜미님이 계십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프로젝트 개요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축구 경기는 유동적인 상황 변화로 선수 식별이나 경기 내용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딥러닝을 활용하여 복합적인 상황에 대응한 디텍션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면서도 동시에 저희가 실험 및 평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업의 목표입니다. 디텍션을 활용한 시각자료 제공으로 경기 흐름의 직관적 비율을 돕고자 합니다. 저희는 목표로 총 두 가지 목표를 세웠는데요. 1차 목표인 선수 디텍션의 정확도를 토대로 2차 목표인 축구 경기에 대한 기본 이해를 가진 시청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가업 수행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젝트를 총 4개의 영역으로 구성했는데요. 데이터 셋, 그리고 모델, 그리고 테스트, 그리고 데모 오버가 있습니다. 이 각 영역을 따로따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병렬적으로 수행하고 총 5차에 걸친 자문으로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완하였습니다. 세부 실험 계획입니다. 점진적 성능 개선을 목표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고 결과에 영향을 준 요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조정하였습니다. 트레이닝과 그리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파인 튜닝이 이 단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할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파트별 주요 담당을 설정하되 지속적 소통으로 피드백을 실시하고 필요시 롤백업으로 진행 사항에 유연하게 대처했습니다. 모듈 파인튜닝과 범용성 확대 방안 구현 코딩은 혜미님이 진행해 주셨고 데이터셋 구축 및 관리 프리프로세싱은 세아님이 해주셨으며 실현화 방안 수립, 활용해서 구현 코딩은 창아님 진행해 주셨고 발표자인 저는 학습 및 성능평가와 시사점 및 항목과제 도출을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이론 검토입니다. 일단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은 오브젝트 로컬리제이션 및 클래시피케이션으로 객체의 위치와 유형을 특정하는 딥러닝 기술입니다. 축구 경기의 정보를 정밀하고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별 아이디까지 분류 가능한 실시간 디텍션이 필요했는데요. 원스테이지와 투스테이지 모델 중
정확도는 높지만 속도가 느린 투스테이지 모델보다는 그 속도가 좀 더 빠른 장점인 원스테이지 모델을 중심으로 풀어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원스테이지 모델의 단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소형 객체 검출 성능과 정확도가 투스테이지 모델에 비해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취약점이었던 소형 객체 검출 성능과 정확도의 보완, 그리고 추론 속도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최신 모델인 욜로7에서는 정확도를 유지하면서도 검출 속도를 향상시켜 축구 경기 디텍션에 적합한 성능까지 폴로 올랐기 때문에 욜로7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평가 지표 선정입니다. 욜로 V7 모델이 소타급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는 걱정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모델에 대한 성능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디텍션에 대한 정확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객관적 분석을 위해 프레시전과 리코 값을 파악하고 MAP를 성능평가의 핵심 지표로 설정했습니다. 이 MAP로 설정 안에는 클래스가 단순히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축구 선수별과 축구공, 그리고 리프리 등 여러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이 여러 클래스들에 대한 값들을 나타내는 MAP를 핵심 지표로 설정한 것이고요. 또한 인퍼런스 및 NMS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고 FPS를 고려하여 디텍션의 신속성을 판단하고자 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별 진행 사항입니다. 베이스 라인 세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디텍션의 정확도와 신속성 모두 요구되는 프로젝트 특성을 고려하여 욜로7 모델의 기본 세팅을 베이스 라인으로 사용했습니다. 욜로 V7은 욜로 V5와 욜로 VX의 장점을 합친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컨버트2D로 피처를 추천하는 백본과 도출된 피처로 핏박스를 찾고 클래스를 분류하는 헤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셋 구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정된 가업 기간 내에 최대한의 성능 및 범용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축구 경기를 선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선수들이 가장 여러 데이터를 가장 많이 출원하는 6경기를 찾아냈고, 이 6경기를 기준으로 총 3,850선장의 이미지 데이터를 구축했으며 각 이미지별로 선수별 고유 클래스를 부여하여 개별 구분하도록 설정했습니다. 데이터셋의 특징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또한 선수는 적팀 같은 경우는 어퍼팀을 해서 적팀이랑 통일을 하고 FC 서울 팀 위주로 표하기 위해서 FC 서울 선수에 해당하는 모든 클래스를 만들어 총 28개의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가업의 핵심 전처리는 라벨링입니다. 객체 검출의 위치 정보 및 클래스별 속성 학습이 이 모델의 성능을 결정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정확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라벨링 가이드라인을 보시는 것 같이 설정했습니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팀원 간 공유함으로써 정확도와 및 일관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단순히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로봇플로우를 사용하여 효율적인 라벨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데이터 아날리시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라벨링을 통해 총 37,957개 핏박스 정보를 라벨로 가진 데이터셋을 구축했습니다. 이 중 FC 서울 선수에 해당하는 핏박스는 총 19,204개로 선수 개별 클래스의 경우 평균 핏박스 800개, 최대 1,912개의 핏박스를 생성했습니다. 이렇게 구축한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저희 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성능을 평가해봤습니다. 6경기 데이터셋 학습의 방법을 3가지로 나누어 각각의 학습 성능을 비교하고 그 MAP 값들을 뽑아내 봤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각 한 경기만 데이터셋을 학습을 시켰을 때 정확도이고, 두 번째는 6경기를 전부 다 학습시켰을 때 정확도고, 세 번째는 전체 데이터에 저희가 트렌 1번에서 수행한 가정집 값을 더했을 때 성능이 똑같은 FOV200으로 맞췄을 때 어디까지 끌어올리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체 동시 학습의 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 학습한 가중치가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초기 값으로 설정했을 경우 성능이 가장 최고 성능, 피크점에 빠르게 도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테스트 2번입니다. 선수별 특징 구분의 색상 정보가 유효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경기별로 달라질 수 있는 요인들인데요. 저희는 그럼 색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한번 낮춰보자라는 의견이 나왔었고, 이를 위해 그레이스케일이라는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추가 적용해서 학습을 시켜본 결과 MAP가 80.8%까지 상승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그레이스케일을 사용한다면 색상 특성이 서로 다른 경기에도 강건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 선수 클래스의 대표성을 높이고 학습 성능 향상을 위해서 데이터 증강을 실시했는데요.
단순히 똑같은 이미지만 넣은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레이스케일 외에도 이제 경기 상황, 날씨라든가 이런 경기장 환경 때문에 조도라든가 명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색상 변화도 적용을 해봤고 또한 색상 변화를 적용해 보았고 이를 통해 최종 데이터 수가 3배까지 증가했습니다. 총 빅박스 13.7만 개로 이 중 FC 서울 선수는 4.9만 개, 그리고 개별 선수 클래스는 평균 2023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델의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파인튜닝도 진행을 했는데요. 해당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모듈을 수정 보완했습니다. 튜닝에 따른 코스트를 최소화하고자 웹오프 프리비어스 방식을 우선 검토했는데요. 저희가 이 모델에서 발견한 문제 3가지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세부 목표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파인튜닝을 진행했습니다. 파인튜닝 상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객체 사이즈 보완인데요. 검출 대상의 크기가 작은 장면이 대다수인 축구 환경 특성상 이런 작은 객체에 대한 추론 능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객체 인식의 기준 사이즈가 되는 초기 앵커스 값을 축소하여 작은 객체 디텍션에 용이하도록 조정했는데요. 보시는 것 같이 100번에서 앵커스 값을 초기에 30에서 50% 축소한 결과 기존 학습 가중치에 튜닝한 모델에 10에코포크만 추가 학습을 실시했음에도 모델의 성능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앵커스 값 수정에 모델 성능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아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동일인 중복 문제입니다. FC 서울 선수들 각각의 선수들을 개별 아이디를 추론해야 하는 경우 중복에 허용되지 않은 고유성을 추론 단계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 장면에서는 하나의 아이디만 추론하도록 튜닝을 진행했는데요. UTS에서 마지막에 추론에 따른 목록을 조정하고 프레딕션 목록상에서 중복 아이디를 추출해서 추출한 중복 아이디 가운데 컴피디어스 값이 가장 높은 객체만 남기고 삭제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정한 프레딕션 목록을 기반으로 MAP 등을 계산하도록 설정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윤종규라는 선수가 두 번 중복된 게 보이실 텐데요. 저희가 모델 튜닝을 거친 모델 적용한 결과 윤종규 선수 중 가장 확률 높은 등본 23번 특성이 들어가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윤종규 선수가 고정이 되었고 이 20번은 그 다음으로 순위가 높은 리한범 선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MAP는 81%가 상승을 했고 일부 상승했는데 사실 이게 앵커스 값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지만 개인별 선수 정확도로 봤을 때는 평균치에 비해 낮았던 선수들의 MAP가 크게 상승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기본 검출 성능이 높을 때 이제 각각의 개인 선수가 부족할 때 그때 사용하면 더 효과적인 튜닝으로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는 특정 구단 데이터셋 한계 극복입니다. 저희 데이터셋이 FC 서울 선수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 FC 서울 선수 외에 등록해서 사용했을 때 모델의 정확도가 내려가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도 축구 경기 디텍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범용성 확대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학습시킨 가중치를 그대로 활용하되 홈 어웨이로 클래스를 변경하여 디텍팅이 가능하도록 튜닝을 진행했습니다. 모델 헤드의 레이어를 수정하여 이제 마지막 레이어에서 시그모이드를 적용하기 전하게 삽입해서 퓨스포워드 함수 내에서 피처 값을 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검출 클래스를 28개에서 6개로 변경하고 피처 값을 조정한 알고리즘이 추가되었고 변경된 인퍼런스 결과가 MMS 적용되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홈 어웨이를 중심으로 단순화된 디텍팅 결과를 도출해 봤는데요. 이 영상은 실제로 제가 직관을 직접 가서 영상을 찍어온 영상입니다. 별도의 데이터 구축이나 라벨링 추가 학습이 전혀 없이 홈과 적팀이 정확하게 구분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모델 튜닝만으로도 새로운 디텍션이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직관 화면 말고도 해외 리그 저희가 FC 서울 말고도 스페인 리그의 바르셀로나 팀을 중심으로 이제 디텍팅을 진행해 봤는데요. 이 경우에도 홈팀, 적팀, 그리고 심판, 골키퍼까지 정확히 인식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며 간중은 거의 디텍팅이 되지 않은 걸 봐 정확하게 선수만을 찾아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이널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최종 트레이닝 후 앞선 학습이나 검증에 활용된 적 없는 생경한 경기로 파이널 테스트를 실시했는데요. 트레인 5 데이터를 기준으로 MAP가 84.4%까지 기록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 실험에 비해 정확도가 확실하게 상승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튜닝에서 진행된 앙콜 사이즈 튜닝안을 적용할 경우 MAP가 85%까지 상승했으며 여기에 더해 이미지 사이즈를 인풋 사이즈를 적용한 아규멘트를 적용 시 MAP가 86.4%로 상승했는데요.
이 결과를 통해서 이 모델에서 가장 적합한 이미지 사이즈의 크기를 해상도를 알아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활용해서의 구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만든 모델을 통해서 어떤 것을 구현했는지 결과를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검출 성능입니다. 욜로 V7 모델을 이제 경기에 적용했을 경우 이런 식으로 선수들의 정확히 찾아내는 모습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빅박스로 나타난 디자인적으로 조금 투박하지만 성공적으로 이제 이름이나 하살표로 구현해서 마치 실제로 선수들 이름 찾기 편하게 게임처럼 만들어서 시험 구현까지 완성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공간 활용 분석입니다. 축구에서 포메이션이랑 서로 약속된 플레이를 한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 선수들이 어떻게 포메이션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좀 더 이 경기에 대한 전략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는 특정 선수 골라보기입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나 기성의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요. 그런 선수를 찾아보고 싶을 때 이 기능을 사용한다면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 궤적 추적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공의 궤적을 새로운 학습을 진행해서 그래서 공의 궤적과 그리고 공의 예측 진로까지 보여주는 모델인데요. 성공적으로 공의 궤적이 그려지고 그 예측 진로까지 꽤나 정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메이션과 디스턴스입니다. 포메이션을 단순히 도형 형태가 아니라 선수 간의 거리나 이런 것도 수치화시켜서 이제 포메이션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 확인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니맵입니다. 이제 축구장에서 축구 중계 특성상 그 중계 화면이 계속 뒤바뀌게 되는데요. 저희 모델에서는 이 축구장 라인을 인식해서 이 지금 중계 화면에 비춰지는 화면이 미니맵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현했고 실제로 미니맵과 선수들을 잘 따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용적 적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모델을 직관연세 디텍팅한 결과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관객들도 많고 거리도 멀고 객체가 매우 작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리플이 어웨이팀, 홈팀 그리고 공까지 잘 인식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경기도 마찬가지로 홈팀, 적팀, 리플이 골키퍼도 잘 디텍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활용 방안에서 가능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데이터셋 및 가중치를 활용해서 프리트레인드 모델로서의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 모델을 사용해서 프리트레인 모델을 사용한다면 학습 속도와 검출 정확도가 향상될 것이고 본 모델의 학습 활용 분야를 확대 시 화면 해설 방송의 질을 높이고 축구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 주요 문제 해결 방안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공의 궤적 추적인데요. 이게 보기와는 달리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공 궤적을 추적하고 향후 예상 공 궤적을 같이 표시하여 패스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 공의 움직임을 빡빡 끊어서 하게 되면 부자연스럽고 인식도 제대로 안 되고 예측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경우 트래시 홀드 설정으로 안정적인 궤적을 유도했고 결과적으로 꽤나 준수한 그 결과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미니맵 구현입니다. 축구 중계 특성상 미니맵에 대한 그 화면 전환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 모델을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요. 중계 영상의 카메라 앵글에 따라 미니맵의 구도가 달라질 수 있도록 세그멘테이션 모델로 화면 영역을 표시했습니다. 투스테이지 프레임워크인 레지네 1파를 사용했고 이니셜 에스티메이트 피드 포워드 넷과 에러 미니미제이션 피드백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성공적으로 축구장의 라인을 인식해 미니맵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클래스를 변경하여 이제 공용성 확보하는 방향에서 가장 문제가 하나 발생했는데요. 홈 어웨이로 클래스를 변경하여 디텍팅하는 과정에서 인퍼런스 소요 시간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디텍팅하는 결과물에 대한 지연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알고리즘의 삽입과 위치를 변경하여 코드 단순화 등의 시도를 지속적으로 거듭하여 결과적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개별 선수를 구분해내는 정확도 높은 디텍션을 이뤄냈으며 이 과정에서 축구 경기 디텍션의 세밀한 특성을 파악했습니다. 첫 번째 특성은 소형 객체 검출 성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 특성상 선수가 작게 나오는 씬이 다수 있는데요. 소형 객체 검출에 특화되도록 튜닝이 유효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색상 정보에 대한 강건성이 필요합니다. 유니폼, 신발 등의 색상은 특징 분류에 유효한 정보였지만 경기에 따라 다변화되므로 이에 대한 강건성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레이스케일로의 전원 학습이 이 강건성에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해냈습니다. 세 번째는 유니폼 이해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검출입니다. 초기에는 유니폼 이해의 특성은 구분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험을 통해 그 외 특성 정보 또한 유효하게 작용을 파악했고 이규 특성에 대한 추가적인 고찰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사점입니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구현해낸 기술을 확대 적용한다면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비주류 리그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편적 시청권 확대에는 해외 리그 시청장애 해소, 축구 문외한의 경기 이해도 향상, 청각장애인 자막 서비스 등 수어 통역을 권한 역할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하부리그 4인 리그에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고가의 장비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비주류 리그의 경기 분석 영상이 활용이 가능하며 선수 인지도가 낮은 하부리그 경기 시청의 보조 기능을 담당하고 4인 리그의 수준 향상을 위한 정수적 분석 툴로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향후 과제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이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클래스별 밸런싱을 높일 수 있는 데이터 보강 작업을 실시하고 범용성 확대를 위한 모델 튜닝의 알고리즘을 보완하여 모델 NLP를 끝까지 끌어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코디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